갑자기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뭐 어떠시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갔구나. 난 너하고 이혼할 거다. 가라오케 가서 술 마시고 하는 거 그런 걸 장사가 보내왔더라고요. 의뢰인이 전달해주는 다음 이야기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내 아내하고 섹스를 했다. 너무 태연하잖아요. 남자가 허벅지에 손 올리고 있고. 예. 네, 안녕하세요. 투보의 정PD입니다. 오늘은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 그런데 그 임팩트가 너무 큰 사진 한 장. 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이요? 예. 대구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원래 저는 70년생입니다. 70년생이시고요. 예. 여자는 몇 년생이죠? 예,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70년생, 올해 54살의 의뢰인. 이 남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토록 충격적인 사진이 전달된 것일까요? 어떤 업체 통해서 하셨어요? 지금 저는 업체가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고 해서 대화만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 한번 자기가 보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호감이 좀 쌓였죠. 그래서 여름 휴가 때 잠깐 가서 이제 호치민에서 봤습니다. 1년 동안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다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만난 2000년생의 그녀. 의뢰인은 그녀를 만남과 동시에 호감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봤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분위기를 통해서 했지만 대화도 하고 좀 느낌도 좋고 해가지고 이런 친구 같으면 뭐 오늘날까 좀 그 힘이 좀 들더라도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치면서 처음 본 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바로 갔습니다. 처가에. 처가가 어디 쪽이었어요? 건터. 건터. 그녀를 만난 다음날 마치 뭐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고요. 바로 처갓집으로 달려갑니다. 와, 진짜 실행력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쪽 부모님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래 돼서 알았는데 만나게 됐다. 그렇게 이제 대충 뜻을 전하고 바로 그냥 8월 말에 들어가서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그쪽 부모하고 다 이야기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10월 달에 갔죠. 제 식구들은 이제 한국에 이제 혼자만 있거든요. 전부 다 일본에서 이제 거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 식구들은 못 오고 저 혼자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전통 결혼하고 업체의 도움 없이 맨몸으로 전통 결혼식까지 마친 의뢰인. 의뢰인의 증언에 따르면요, 처가는 멀쩡했고요, 신부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던 결혼. 23년 11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 학원에서 혼인신고를 해야지 이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우선 하고 합격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3월 6일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베트남에 언제 갔어요, 이 여자가? 3월 21일 날요. 그러면 한 2주 밖에 안 있었네. 예.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지 단 2주 만에 여자는 갑자기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한국에 있었던 2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는 결혼식 때 못 왔으니까 식구들이 누님이랑 어머니랑 다 나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들어가고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한 일주일 있다가 가기 한 2, 3일 전부터 하면 이상한 여자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계속 통화를 하길래 친척인가 싶어가지고 별 말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길래 아이고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나. 그래도 뭐 자기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위독하다 하니까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아내는 한국에 온 지 단 2주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뭔가 미심쩍었던 의뢰인, 바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보내고 나서 자기 오빠하고 자기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친구가 할아버지가 위독해서 급하게 나가게 됐다. 할아버지도 뭐 어떠시냐 그러니까 집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괜찮다고. 이렇게 제가 거짓말하고 갔구나. 자기 집에도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해버렸더라고요.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가지 않았거나 몰래 들어왔던 사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의 행방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베트남에 간 건 확실한 걸까요? 예.
지금 제가 혼인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 출입국 기록을 떼보니까 베트남에 간 건 맞아요. 아직 안 들어온 건 맞고. 일단 베트남에는 돌아갔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라지고 난 뒤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의뢰인. 그 부모님께서 그 무신한 여자랑은 절대로 이제 뭐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뭐 말씀도 하시고 주위에서도 좀 그랬거든요. 제가 참 이게 사람 일이라기도 하고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이야기하고 저를 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신을 받지만 이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아내와 이 의뢰인이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돈을 달라고 한 건 있었나요? 자기가 21일날 들어와서 23일인가 22일날 저녁인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나 너하고 이혼할 거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안 하더니만 계속 뭐 둘러대더니만 하는 말이 그다음에 했을 때 뭐 홈쇼핑 사업을 한다면서 300만 원을 빌렸대요. 은행에서 3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왔다 처음에 저한테 이제 뭐 수요가 왔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돈을 빌려갖고 그래 했다. 제가 그러면 빨리 이걸 정리하고 한국 들어와라. 300만 원 보냈습니다. 미래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네가 여러분 니만 손해다. 그래가지고 딱 돈 보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이랑 왜 술 마시고 가라오케 가서 술 마시고 하는 거 그런 걸 장사가 보내왔더라고요. 여자가 보낸 거예요? 얘가 좀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냥 도망을 간다거나 외국인 등록증 받기 전에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받고 나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베트남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가요. 간 다음에 남편 몰래 들어와서 도망을 가요. 보통은 그런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 분한테 몇 천만 원을 땡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도 30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결혼을 안 하고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300만 원은 충분히 받잖아요. 그렇죠. 뭐를 원하는 거지? 지금까지의 피해 사례들과는 뭔가 조금 다른 패턴인 거죠. 그런데 의뢰인이 전달해주는 다음 이야기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애인이라는 놈한테 걔 잘로 계정으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얘가 무슨 소리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애인이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왜 연락을 했냐 그러니까 아내의 잔로 계정으로 전달된 문자. 갑작스러운 아내 애인의 등장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이 애인이라는 남자는 아내의 비밀에 대한 폭로를 이어갑니다. 나는 내 아내하고 섹스를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 날짜를 봐라 그러면서 그 날짜를 보니까 한국에서 베트남 넘어가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갖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누구들한테도 연락해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 결혼 사이가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딱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황당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아내의 애인이란 남자와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 남자가 왜 저한테 또 연락을 했냐면 그 여자하고 헤어졌다 그거예요. 헤어지니까 자기는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 이제 부모한테 연락해서 돈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난 그 마누라랑 섹스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안에는요 아내의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혼, 낙태, 마약,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그런 단어들의 나열. 근데 이 사진 보면 협박을 받았다기에는 너무 태연하게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뭐 시켜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누가 봐도 그냥 너무 태연하잖아요. 남자가 허벅지에 손 올리고 있고 그냥 너무 편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을 하면서요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던 아내. 그녀는 남편에게 대체 어떤 변명을 했을까요?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얘기해보니까 자기 말로는 그 남자가 협박을 했대요. 자기한테 자기 뭐 아니면 아버지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해서 겁이 나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상식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냐. 내가 그럼 여기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걸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겁이 나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라오케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거 동영상 뭐 이랑 사진 그렇죠. 왜 보냈을까? 그렇죠. 자기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제 놀면서 찍었던데 네. 근데 그게 또 자기 친구들이랑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집에도 연락도 없이 안 들어가 버리고 자기 애인인가 그놈이랑 만나갖고 그러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여성과 결혼을 했던 이 의뢰인이 제게 처음 보냈던 메일의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나 죽고 재혼만 하지 않으면 내 연금이 네가 죽을 때까지 나올 거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 내가 죽어도 너는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야 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생활도우미, 장례지도사, 심지어는 택시운전 자격까지 준비해 직장 은퇴에도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말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고생은 안 시키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없다고 해도 재혼만 안 하면 연금도 받고 내 국민연금까지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 해도 공부하는 것에 따라 대학 학비까지 무료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미래에 뭐가 있을 거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뭐 이런 식의 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조삼모사죠. 지금 당장 뭐가 주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유전자가요 절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노래방에서 당장 몸 팔아서 돈을 손에 쥐는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요 교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맞선 볼 때 아니면 데이트를 하면서도 돈에 목숨 거는 여자들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편을 속인 채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버린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팜 웬짠.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의뢰인과 고향집에서 전통 결혼식을 했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단 2주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귀국 다음날 바로 애인과 함께 잠자리를 가집니다. 전 애인이었다는 이 남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여성은 이미 한 번의 한국 결혼을 했었던 경력이 있었고요. 19살의 낙태, 그리고 현재 마약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전 애인이었다는 남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이 여성을 아시는 분이나 이전에 결혼을 했었던 분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또 이 여자가 또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은 법원에 제가 혼인무효 신청을 해놔가지고 지금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다른 분이라도 이 여자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기 결혼을 하는 여성들은요 업체나 어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마수는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저는 제 콘텐츠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희 투부부 채널이 더 많은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투부부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